예, 일단 그 G20 정상회의는 그 안보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의 협력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G20 정상회담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고요. 주제가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해서 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열린 그런 그 회의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엄중해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는데요. 그 북핵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의장국이 독일이었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다른 여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여전히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준수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최근에 탈퇴를 했고요. 공정무역을 내세우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이러한 주사로 나가고 있어서 과연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 미국과 그 여타 19개 그 국가들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주어졌는데요. 여전히 현실 정치의 한계라고 할까요? 현실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 G20 국가들이 서로 타협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G20 공동성명에 19개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그리고 파리 무역협정 준수를 강조하겠다. 이런 원칙을 강조를 한 반면에 미국 측에서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 즉 화석연료를 보다 청정하게 쓰겠다. 이런 입장도 변기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19개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한 반면에 미국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정무역, 공정한 무역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도 병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어떤 타협을 보여줬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최근에 열렸죠. 그리고 이어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두 어떤 문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를 보면 전반적으로 성공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 수개월간 국내 정치에 있어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상 외교가 부재한 거 아니냐. 즉 외교 컨트롤을 부재해서 외교의 어떤 공백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통해서 그러한 우려, 즉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라는 이런 성과를 들 수 있겠고요. 또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4개국 그리고 여타 주요 국가들과 개인적 정상들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 의제가 된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도 한반도 4강뿐만 아니라 또 세계의 주요 국가, 주요국 정상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문제의 원칙과 방향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국가, 세계 주요 국가로부터 또 지지를 얻어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께서는 G20 정상회담이 국제 경제 문제니까요. 이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또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협약을 준수한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조하겠다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 즉 사람 중심 투자, 공정 경제, 그리고 혁신 성장 등 이러한 정책 방향을 세계 주요국에게 설명함으로써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G20 정상회의 주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직결된 문제죠. 이 북핵 문제. G20 정상회의 직전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는 했는데 실제 논의는 됐지만 관련 문구가 채택되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협의체에서 북핵 문제 같은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이 G20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알리고 원칙과 방향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한 외교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G20 정상회담 이틀 전에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그 의장국인 이번 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그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알리고 세계 주요 정상들과 국제외 수장들이 모이는 이 G20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주요국들, 정상국들의 어떤 의지 표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문 대통령이 어떤 그 비공개 리트리트 회의라고 하죠. 자유 토론 세션에서 어떤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또 그 주요국으로부터 지지도 얻어냈고요. 그리고 G20 정상회 틈틈이 많은 국가들의 수장들과 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 북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비록 그 공동 성명에는 채택이 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방해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20 정상회담이 국제 경제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G20 공동 성명이라는 플랫폼에 안보 문제가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메르켈 총리와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메르켈 총리가 친히 이러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문 대통령께 양해를 구한 것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활발한 외교 덕분에 그 메르켈 총리, 의장국인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참여한 회원국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의장국이 그 결과를 표명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메르켈 총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한 거 이례적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한 메르켈 총리가 유엔 안보리 역할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가 러시아의 반대로 이제 무산됐지만 북한 ICBM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로 원유 공급 중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후에 추가 제재 논의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켈 총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이 부분이 메르켈 총리 혼자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G20 정상회의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낸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성명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중심으로 어떤 추가 제재 조치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3국 정상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또 성명을 또 냈습니다. 또한 미국은 어떤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보다 강력한 제재, 중국 측의 협조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만약 중국 측의 협조가 미흡할 경우에는 독자적이라도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추가 제재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만남도 있었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북핵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일단 지지 의사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우리 정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떤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견을 보인 부분이 중국 역할론 부분인데요.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보다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이미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혈맹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뉘앙스를 풍겨서 앞으로 추가 제재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화로 그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좀 이견이 있지만 그 대북 문제 이외에 어떤 그 경제라든지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과 굉장히 그 교류를 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전선을 형성을 해서 한미일 동맹 같은 이런 그 굳건한 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양국 정부와 각각의 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간다면은 충분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점차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북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부터 뭐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의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추가 도발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 그 신베를린 평화 구상을 통해서 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큰 틀에서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러한 청사진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5대 대북 원칙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쉬운 것부터 접근하자 해가지고 4가지의 사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지금 추가 도발을 한다면 굉장히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 쪽에서도 신중히 접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북한이 취해온 입장을 보면 현재 북한은 북핵과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비정치적 민간 교류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그러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추가 핵실험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전망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그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대북 정책의 큰 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부분부터 하나하나 접근을 통해서 어떤 추가 도발이 없도록 좀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또한 시간을 주어서 북한이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수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10 정상회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4강 외교는 물론이고 다자 외교를 정상 궤도로 복원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은 숙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좀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